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 공학, Benefit Cost Analysis, 비용 편익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김교수 싸강생활 과자 이야기입니다. 군것질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는데 이제 뭐 초콜릿과 과자 쪽의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과자와 관련된 추억들 같은 것도 많은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왕성하게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야, 뭐 저 같으면 이제 뭐 스포츠를 본다거나 뭐 요즘 게임도 예전만큼은 안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새로운 뭐 예를 들면 NBA라든가 F1이라든가 이런 건 새로운 선수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어떤 메타가 나왔을 때 그걸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아 이건 이런 재미가 있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지만 관심이 적은 분야는 가뜩이나 관심도 적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는데 그걸 막 새로운 걸 도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관성이 굳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과자 얘기입니다. 과자에 대한 저의 취향이 많이 가봤자 30대 초반에서 거의 굳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을 몇 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사 먹고 있는 과자들이 다 합쳐서 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과자 자체를 이제 많이 안 먹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과자를 그렇게 옛날만큼 땡기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먹는 과자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지금도 먹고 있는 방금 전에 먹었던 과자를 예로 들면 오란다가 있겠습니다. 오란다가 이런 게 있죠. 여러분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약간 불량식품 빌나게 생긴 게 많은데 요새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청우식품이나 몇 군데서 이렇게 오란다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예. 뮤직 타이거 쪽에서도 팔고 예, 몇 군데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통 오란다라고 불리는 요런 쪽의 제품들이 좀 말랑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오란다는 딱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빡빡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최근에 먹는 건 거의 요 청우식품 오란다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사 먹는 과자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는 뭐 맛동산입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이제 제 스타일을 알겠지만 좀 씹는 느낌이 있고 좀 딱딱하고 겉은 좀 달콤하고 견과류가 있거나 그런 느낌이 나는 쪽을 선호한다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맛동산도 좋아하고요. 맛동산도 없으면 일단은 사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야간 이번 주도 이제 F1이 야간 경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 이제 일을 하면서 F1 경기를 본다 그러면 맛동산 까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이제 F1 경기를 한 2시간 정도 시청하는 게 저의 아주 큰 즐거움이 되겠죠. 이렇게 달콤한 종류가 아닌 쪽으로는 뭘 먹느냐? 썬칩입니다. 썬칩. 이것도 뭐 맵다, 뭐 너무 짜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원래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썬칩을 아주 좋아합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한때는 썬칩을 마트에 가면 뭐 이렇게 세 봉지를 묶어서 싸게 팔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놓고 먹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썬칩이 한 달에 한 4봉지, 5봉지씩 먹었는데 요즘은 뭐 한 달에 한 봉지도 잘 안 먹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썬칩이 한 번씩 땡기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썬칩 굉장히 좋아하고요. 감자 과자류는 제가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뭐 굳이 먹는다면 네, 포카칩이죠. 포카칩 파란색. 네. 어니언보다는 그냥 오리지널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이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 단순해요. 제 아내가 좋아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니까, 아내 때문에 이제 계속 같이 먹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거고, 다른 이제 감자 과자류, 뭐 포테토칩, 구운 감자, 스윙칩 뭐 이런 것들도 먹는데, 그래도 네, 구간이 명간이라고. 역시 포카칩이다. 네, 역시 대장님이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입이 심심할 때 차를 마시거나 해서 목을 달래야 될 때 같이 이제 곁들이기 좋은 비스킷류죠. 비스킷류로는 네, 제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제크 중에 약간 좀 다른 종류가 있었거든요.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예전에 뭔가 제크의 베리에이션이 있었는데 이런 제크 초코 말고요. 예, 제크 오렌지도 있었고 몇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면 뭔가 무슨 이유에선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슬프고요. 제크를 좋아하고 제크 요 오렌지 요런 것도 네. 제크를 이제 좀 덜 물리는 편이니까 좀 딱딱하고 네. 차나 이렇게 따뜻한 커피 같은 거랑 특히 겨울에 먹으면 좀 꿀맛이다. 그래서 많이 먹는 편이고요. 요거 아니면 이제 다른 비스킷 종류로는 많이 먹는 게 고소미. 이게 또 이제 양대가 있죠. 양대가 있어요. 이 하비스트냐, 네. 하비스트냐, 고소미냐, 이게 두 개가 맛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양대 산맥이에요. 양대 산맥. 하비스트 대 고소미, 고소미 대 하비스트. 이게 비스킷이고 달콤한 맛이 나고 깨가 좀 뿌려져 있고 저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양난간의 선택에서 요즘은 거의 제가 고소미 쪽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오리지널로는 되게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을 때는 하비스트를 먹은 세월도 꽤 길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끔씩은 생각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비스킷류의 마지막 스테디셀러 네, 엄마 손파이입니다. 네, 감마 손파이 이거는 못 이기죠. 이 엄마 손파이 이건 못 이깁니다. 이거는 일단 한 번씩 먹어줘야 돼요. 한 번씩 먹어줘야 되고 낮게 포장인 것도 좋고 약간 그 계란물을 묻힌 그 느낌 네, 그것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롯데가 요거는 너무 잘했다. 일본에서 가져온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이제 훌륭한 네, 엄마 손파이.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딱 먹으면 좋은 다 먹으면 물리는 엄마 손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연구실에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일정 기간마다 무지성으로 사놓는 프렌치파이가 있습니다. 근데 전 오리지널인 제가 어지간한 모든 과자를 다 근본류로 먹는데 프렌치파이는 근본보다는 네, 사과랑 프렌치파이가 오렌지가 있어요. 네. 감귤 오렌지가 있어서 사과, 오렌지 그리고 요즘 애플망고가 나왔는데 애플망고 먹어봤더니 조금 그래서 주로 사과를 먹습니다. 딸기보다는 사과, 오렌지 요 정도를 좋아한다. 샤인머스켓은 안 먹어봤네요. 색깔이 조금 되게 안 먹고 싶게 생겼는데? 네. 그래서 요 정도가 제가 과자 먹는 이제 무지성으로 뭐 연구실에 과자 떨어지면 근처 마트 갔을 때 집어오는 종류들이다. 그래서 제 연구실에 이 종류들이 다 있을 때도 있고 요새 과자 안 땡기네 싶어서 이제 과자가 거의 없을 때도 있긴 한데 사 먹으면 요런 종류다. 뭐 요런 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자를 먹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먹어보고 정말 맛있는 과자 있으면 나이 들어도 한두 개씩은 또 새로운 것도 도전하니까 네, 알려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평가법 세 가지를 배웠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평가법 요약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세 가지가 서로 항상 일치해야 되고 같은 개념을 좀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다른 개념으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MPB, IRR, BC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do nothing 대안이 이 세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어떤 값을 갖는가. do nothing의 MPB는 0입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do nothing의 IRR은 얼마냐? MARR이 되죠. 혹은 MPB가 0이 되게 하는 이자율이 IRR이기 때문에 네, do nothing의 MPB가 0이 되게 할 때의 이자율은 얘가 이렇게 계산되는 과정이 MARR로 된 거니까 네, MARR이 되겠죠. do nothing의 수익률, 내가 새로운 대안을 만났을 때 이거보다는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바로 MARR 최소 요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BC의 do nothing은 방금 본 것처럼 B 빼기 C가 MPB니까 네, BC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do nothing으로 봤을 때 0, MARR 1의 값을 갖고요. 독립적인 대안과 배타적인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데, 독립적인 대안을 선택을 할 때는 세 방법 다 do nothing보다 좋으면 된다 라는 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방금 봤으니까 do nothing의 MPB가 0이니까 0보다 크면 돼요. MPB는. do nothing의 IRR이 MARR이니까 MARR보다 IRR이 크면 됩니다. do nothing의 BC는 1이니까 BC 값을 구해서 1보다 크면 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 대안의 경우에는 MPB와 나머지 두 개가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MPB는 그냥 MPB-A가 B보다 크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거꾸로 가면 MPB-A 빼기 MPB-B가 0보다 크다는 거고, MPB를 구한 다음에 서로 빼주는 거랑 이렇게 직문 분석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얘를 사용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증분 분석을 하는 게 MPB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 빼기 B의 MPB가 do nothing인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 둘, BC와 IRR은 둘 다 증분 분석을 해요. 그래서 A 빼기 B의 IRR, A 빼기 B의 BC를 구해서 do nothing의 IRR인 MARR, do nothing의 BC인 1보다 큰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BC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남았죠. BC의 A 빼기 B, 그러니까 A 빼기 B의 BC를 구할 때 A의 B, B의 B, A의 C, B의 C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빼줘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A 빼기 B를 한 다음에 BC 레이쇼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베너핏과 코스트를 이미 구해놨다면 그 다음에 증분 분석을 해도 똑같다라는 게 한 가지 더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MPB, IRR, BC에 대해서 do nothing 대안, 그리고 독립적 대안, 배타적 대안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핵심적인 건 do nothing 대안에 대한 값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독립적 대안에도 쓰이고 배타적 대안에도 그대로 쓰이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대안평가법을 좀 상호 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표에서도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대안평가법의 관계입니다. MPB를 식으로 보면 캐시플로우들을 이렇게 할인을 한 거죠. 할인. 네. 그래서 DCF라고 했습니다. 디스카운트를 한 거죠.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I가 할인율이 됐었습니다. IRR은 MPB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입니다. MPB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I를 구하면 그게 IRR이 된다.
죄송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죠. 얘랑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BC 같으면 베너핏 코스트가 주어져 있는데 베너핏과 코스트의 식을 보면 NPV의 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베너핏에 해당하는 캐시플로우의 NPV 그리고 코스트에 해당하는 캐시플로우 이거의 NPV를 구해서 나눈 거랑 같다. 그러니까 NPV에서 베네핏 부분, 코스트 부분을 따로따로 본 거랑 같다. 근데 크기만 따져야 되고 코스트라고 해서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만 보는 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보는 거가 각각 봐서 나누는 게 BC라면 NPV와 BC의 관계는 베너핏과 코스트를 서로 빼준 게 NPV가 되고 나눠준 게 BC 레이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코스트나 베너핏 중에 한쪽이 픽스드, 고정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스트가 고정이라고 보죠. 코스트가 고정이면 얘는 그대로인데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는 NPV가 커진다라는 것은 코스트가 고정이니까 얘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BC도 커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너핏과 코스트 중에 한쪽이 고정되어 있는데 BC 레이쇼가 증가한다는 것은 NPV도 증가한다는 거다. 비율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B와 C, 베너핏과 코스트의 차이인 NPV도 커진다는 거다. 이 두 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초기 투자, Initial Investment가 고정되어 있다면 NPV가 증가한다는 것은 IRR이 증가한다는 개념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커진다는 거는 이쪽이 커지면 NPV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NPV 그래프가 지금 여기 보라색처럼 이렇게 더 커지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0일 때는 여기서 출발하고 이렇게 돼. 물론 간격은 점점 줄어듭니다만은 그래서 IRR이 원래 지점보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NPV가 커지는 게 IRR이 커지는 것과 항상 함께 일어난다.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근데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전제 조건이 조금 붙기는 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관계를 이런 그래프나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 대안평가법을 통해서 투자 상황이나 이 변화에 따른 어떤 그 결과를 좀 논리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이해력을 좀 높이라고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밌어야 될 텐데 오히려 뭐 귀찮게 이런 거래 하면 곤란한데요. 아직 좀 남아가지고 네, 대안평가법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약간 퍼즐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건 저의 전매특허 문제입니다. 다른 교재는 안 나와요. 예제 이그젠플 0804입니다. 대안평가법 퍼즐입니다. 투자 대안 A, B, C, D는 베타적인 관계이다. MARR이 6%인 투자자는 정보가 좀 부족한 상태이다. 지금 알려진 게 A의 NPV는 30이에요. 30. B의 IRR은 7.2%이다. 좀 다른 색깔로 적어야 안 헷갈리니까요. 7.2%. C의 BC는 1.05이다. BC는 분홍색으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IRR D 빼기 B는 6.3%이다. D 빼기 B가 투자 대안 방향이래요. IRR이니까 초록색으로 하죠. D 빼기 B예요. D 빼기 B가 6.3이에요. D 빼기 B가 6.3%라서 이게 6%보다 크네요. 그죠? 네. 그러면 D가 B보다
좋단 얘기고, 그랬을 때는 D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긋습니다. B 빼기 C의 BC 레이쇼는 B 빼기 C의 BC 레이쇼는 0.997이다. 그럼 1보다 작네요. 베너핏과 코스트가 모두 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B가 C보다 안 좋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그래서 0.997인데 그래서 요렇게 그었습니다. C가 더 좋다는 얘기니까. 자, 이제 D의 MPB가 20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뭘 비교해야 되는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봤을 때 C가 B보다 좋고 D가 B보다 좋으니까 일단 베타적인 것 중에서 B는 탈락했습니다. 그럼 이제 A, C, D를 봐야 되는데 알려진 정보 중에 A와 D가 둘 다 MPB를 알고 있는데 A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A가 D보다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탈락시켜도 되겠죠. 이제 남은 건 A랑 C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A와 C를 비교한다. 뭐 방법은 뭐 많이 있죠. IRR A 빼기 C를 하거나 BC 레이쇼를 A 빼기 C를 해도 되고,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MPB C를 구하면 되죠. 네, 그래서 A랑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30보다 크면 C 선택, 30보다 작으면 A 선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밌죠? 네, 이렇게 퍼즐 형태로 베타적인 대안들을 MPB, IRR, BC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논리적인 퍼즐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제가 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이해해보라는 뜻이지 이건 뭐 계산을 복잡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한번 잘 이해해보기를 바랍니다.